부분으로부터 분노한 20대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2030을 대표하는 우리 두 분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양준우, 노재승, 여러분 두 청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자, 그럼 먼저 우리 노재승 젊은 청년으로부터 생생한 목소리를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고 서울 마포구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37세 노재승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당 관계자는 아니고요, 동원된 인력도 아닙니다. 오늘 오전에 이준석 위원장께서 페이스북으로 즉흥으로 연설을 할 청년을 모집하겠다라고 해서 메시지를 보냈는데 우연히 올라오게 되었고, 지금 유세를 구경하고 계신 서울 시민 여러분들과 같은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서울시장은 이명박, 오세훈, 박원순 시장입니다. 저는 이명박 시장 때 고등학생, 대학생이었고 그때 서울시의 발전을 봤습니다. 서울시에 있는 모든 도로를 갈아엎더니 버스 중앙차로를 만들고 빨간색, 파란색, 녹색 버스를 만들어서 촘촘한 서울 대중교통망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티머니와 연계해서 지하철과 연계된 혁신적인 대중교통 환승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 세계 유수의 대도시에서 이 티머니를 이용한 환승 시스템을 견학하고 직접 그 나라에 도입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미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후된 청계고가를 철거해서 청계천을 복원했고, 청계천을 서울 시민의 문화공간이자 생활 여가공간, 그리고 주변의 상권을 다시 발전시킴으로써 낙후된 서울 중구의 구도심을, 서울 종로구의 구도심을 다시 한번 빛이 반짝이는 새로운 도심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울시장을 이어받은 오세훈 후보는 디자인 서울, 한강 르네상스라는 기치 아래 여러분들이 가족들과 나들이 하고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고 연인과 데이트를 하고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는 가장 사랑하는 지역, 가장 사랑하는 여가 공간인 한강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낙후된 도심이었던 동대문을 DDP라는 공간을 만들므로써 DDP에서 다양한 문화생활과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서울 시민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DDP라는 건물을 선물했습니다. 우리가 잘 누리고 있고, 그 이후로 동대문은 서울시, 서울 K-패션, K-팝의 성지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척돔을 오세훈 시장 때 오세훈 시장이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만든 걸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연중 스포츠 행사와 문화 행사, K-팝 콘서트가 열려서 서울 시민들이 멀리 가지 않고도 날씨와 상관없이 편안하게 스포츠 생활과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서울 시민들에게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 제가 지금 할 말이 생각 안 나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박원순 시장 뭐 했습니까? 서울시장이 되더니 멀쩡한 문짝을 뜯어서 테이블 위에 얹어놓고 낙후된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쇼를 하질 않나. 반일 불매운동의 선봉에 서서 도쿄시장과 함께 손잡고 동북아의 중심도시로서 세계로 나아가지를 않고 반일 불매운동의 선봉에 서서 서울시를 오히려 퇴보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서울시 삼양동에서 서민 코스프레를 하면서 우리가 십시일반 모아서 준 세금을 가지고 서민 코스프레를 하는데 정치적 도구로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최후의 결말은 앞서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서울시의 처참한 과오로 남았습니다. 여기 뒤에 있는 오세훈 후보, 오세훈 전 시장 잘못 있습니다. 그 박원순 시장이 시장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원인을 제공했던 것 오세훈 시장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오세훈 시장을 마냥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사과를 했고 다시 한번 제자리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또 다른 DDP,
또 다른 한강 르네상스, 또 다른 고척돔을 선물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그의 공약집을 보면서 이것이 한 번도 일해보지 않은 사람의 허무맹랑한 외침이 아니라 진짜 일해보고 진짜 이룩을 해본 그런 경험 있는 시장의 확실한 약속이라고 받아들여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 주변에 있는 동생들이 저에게 선거를 할 때 어떤 후보를 뽑아야 되냐고 물어보면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공과 과가 있다. 잘못도 있고 잘한 것도 있다. 그걸 같이 살펴보고 실제로 일을 해본 사람한테 투표를 해라. 생긴 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그냥 기분 나쁠 수도 있고 변호사 출신이어서 회사 CEO 출신이어서 나랑은 동떨어진 사람 같아서 서민 같은 그냥 친근한 동네 아저씨 같은 사람 뽑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그건 잘못된 투표라고 얘기해 줍니다. 서울시장은 우리가 가진 권력을 나눠주는, 대신 위임해주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이 선거는 우리 서울 시민들이 직접 이렇게 도로를 정비하고 건물을 세우고 계획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서 돈을 주고 서울시를 발전시킬 그 용역을 한 조직에게 맡기고 그 조직의 수장을 뽑는 거래처를 상대하는 그 마음으로 저는 선거를 합니다. 서울시의 CEO, 예전에 서울의 찬란한 발전을 이뤘던 그 CEO에게 다시 한번 저는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준 세금 다시 전 시민들한테 10만 원씩 나눠주겠다는 후보를 뽑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소중한 세금 다시 한번 멋진 주거공간, 멋진 문화공간, 여가공간, 서울 시민의 복지, 혜택으로 돌려주겠다는 후보를 뽑으시겠습니까? 저는 오세훈 후보에게 투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후보를 뽑든 오세훈 후보를 뽑든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공과 과, 여태까지 해왔던 배경을 보고 반드시 4월 7일 날 투표장으로 나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 분 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준호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7살 취업 준비생입니다. 당원도 아니고요, 캠프 사람 아닙니다. 정말 일반인 청년인데요. 여러분들, 일반인이 이런 자리 나와서 연설하는 거 이거 쉬운 결정 아닙니다. 용기 내서 한번 떠들어 보라고 응원의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20대 취업 준비생입니다. 어떤 후보의 말을 빌리자면요, 경험치 없는 20대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건 그 발언을 했던 박영선 후보에게 한 가지 팁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경험치 없는 20대가 왜 오세훈에게 투표하는지, 경험치 없는 20대가 왜 박영선에겐 투표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오늘 한번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미래 세대의 빚만 떠넘기는 행태에 염증이 났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정부는요, 국채만 잔뜩 찍어내고 천조가 넘어요. 저출산같이 청년에게 꼭 필요한 정책에는 돈을 쓰지 않습니다. 태양광, 그리고 또 뭐 있죠? 태양광, 친환경, 각종 자기들끼리 나눠 먹고 남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나눠줘서 인기만 끌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미래 세대에 대한 고민이 없었던 거, 이게 바로 우리 20대가 박영선 후보에게 투표를 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는요, 분열의 정치에 신물이 났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다수와 소수를 나누고 국민들을 갈라치는 정치 익숙하시죠? 건물주, 토착 외국, 부자 나눠놓고 갈라치는 정치, 분열의 정치입니다. 이렇게 분열의 정치를 해왔던 것, 이제는 용납하지 못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20대가 박영선에게 찍지 않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요, 여러분들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잠시만요.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지난 4년의 결과를 저희가 두 눈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 여기 중에 하나라도 지켜진 게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LH 사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시장의 성추행까지 여러분들 하나도 지켜진 게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 4년에 대한 결과, 그게 바로 우리 20대가 기호 1번에 투표하지 않는 마지막 이유입니다, 여러분. 서울 시민 여러분, 제 생각에는요, 이번 투표는 지난 4년의 결과를 중간 점검하는 그 시작점입니다. 지난 4년 여러분들 만족하셨습니까? 아니요. 우리 한번 4월 7일에 그 답을 들어봅시다. 감사합니다. 네, 훌륭한 말씀해주신 서울시민 두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20대 청년의 힘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십시오. 자, 우리 두 젊은이와 함께 우리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큰 인사, 우리 후보와 함께 큰 인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세훈 후보, 안철수 대표, 우리 두 젊은 청년들이 서울 시민께 인사드리고 있으면 여러분 큰 박수로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2번, 기호 2번 오세훈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서울 시민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손으로 반드시 서울시장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네, 서울 시민 여러분, 우리 오세훈 후보와 함께 국민의힘에서 정정당당한 경쟁을 펼친 분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온몸으로 맞서 싸운 정치인, 자유와 민주주의의 정치인 나경원 서울시 중앙선대위 본부장을 시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나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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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경원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말씀을 들으니까 갑자기 우리가 힘이 나지 않습니까? 하나도 틀린 말이 없죠? 정말 맞습니다. 지난 10년 그들은 서울을 망쳐버렸습니다. 이제 서울을 다시 살릴 사람 누구죠, 여러분? 오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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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아깝게 졌어요. 오세훈 후보 첫날부터 능숙하게 제대로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게다가 이번에는 안철수 후보께서도 힘을 보태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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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저희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이러한 결합은 저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온 대한민국에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국민의힘의 결합을 상상해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번 선거에서 오세훈 후보가 당선되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은 이제 어떤 꿈도 꾸지 못합니다. 어떤 희망도 보지 못합니다. 이제 서울 시민 여러분들의 한 표 한 표가 대한민국을 구한다는 생각으로 오세훈 후보에게 투표해서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듭시다, 여러분! 오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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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4월 7일은요 이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4월 7일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절대 두 번 다시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든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오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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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4월 7일은 대한민국의 주인은 극렬 문파나 또는 친문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번 4월 7일 너무도 중요한 선거입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제 정권 심판을 넘어서 내년 3월 반드시 정권 교체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 저희가 4월 7일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되는 것은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의 위선을 심판해야 합니다. 그들 얼마나 정의로운 척했습니까? 얼마나 착한 척했습니까? 얼마나 서민을 위한 척했습니까? 이제 그 민낯이 드러났죠, 여러분? 조국 사태에서부터 우리는 그것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그리고 오고던 전 시장의 성추행, 그리고 안희정 전 지사의 성추행을 보면서 저희는 그들의 위선의 참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위선 반드시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저희는 그들의 무능을 심판해야 됩니다. 안보 무능, 경제 무능, 그리고 백신 무능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무능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미동맹은 흔들흔들합니다. 며칠 전 국무장관, 국방장관 방문했는데 결국은 북한 핵포기에 대해서 북한 비핵화 못 쓰겠다고 해서 합의문 하나 발표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북한 눈치만 쩔쩔 보는 이 정부의 안보 무능 저희가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경제 무능은 어떻습니까? 세금 폭탄, 부동산 급등, 여러분 이거 반드시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 무능, 국가 채무 천조인 거 아실 겁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요, 이제 국민들이 성공시킨 K-방역까지 백신 무능으로 이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마지막으로 마스크 벗는 나라가 될지 모르는 이런 엄청난 참사를 일으켰습니다. 이 백신 무능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무능한 정권 끝장내야 합니다. 끝장낼까요? 함께 하시겠어요? 맞습니다. 그 끝장내기 위해서는 오세훈 뽑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들의 독선에 대해서 심판해야 됩니다. 그들은 그들끼리 옳다고 합니다. 그들의 독선은 결국 독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을 장악해서 윤석열 총장을 사실상 쫓아냈습니다. 법원을 김명수 대법원장을 내세워서 장악했습니다. 여러분, 검수완박, 부패완판 맞습니다. LH 투기 사건도 흐지부지, 월성 원전 사건도 흐지부지, 울산시장 사건도 흐지부지. 여러분, 이 정권이 독재로 가는 길 막아야 되겠죠,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이번 4월 7일 선거 중요합니다. 저는 서울시정 잘하는 거 오세훈 후보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당연히 잘할 겁니다. 그건 기본입니다. 뭐 요새 보니까 박영선 후보 이렇게 참 이상한 거 많아요. 맨날 우리 보고 토착해구라 그러더니 본인들은 도계 아파트도 있고, 그런데 전세 일자는 저 입주는 작년에 이름을 옮겨놓고 참 이상해요. 그쵸? 여러분, 이렇게 앞뒤 다른 사람한테 못 맡기죠? 이제 한번 해본 오세훈 후보를 통해서 우리 반드시
4월 7일 선거에서 내년 정권 교체 확실히 이루어냅시다, 여러분. 여러분 같이 해주실 거죠? 우리 오세훈 후보 또 안철수 후보 여러분들과 안철수 대표님 이렇게 함께해서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반드시 4월 7일 선거 승리를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훌륭한 연설해 주신 우리 나경원 공동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오세훈 후보, 나경원 선대위원장께 여러분 큰 박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반드시 서울시장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세훈 후보를 선택해 주십시오. 기호 2번입니다. 네, 이어서 4월 7일 서울 시민의 승리를 위해서 오세훈 후보와 함께 그리고 국민과 함께 아름다운 단일화를 일궈낸 분입니다. 오세훈 후보의 승리, 서울 시민의 승리, 국민의 승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십니다. 국민의당 대표이신 안철수 서울 선대위 공동 선대위원장을 소개합니다. 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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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철수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저 사람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데, 참 최근에 야권 단일 후보 경선에서 진 사람 아닌가? 왜 나왔지? 그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간단합니다. 제가 여기 나온 이유는 오세훈 후보가 당선되어야 내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 철학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직보다 업이 중요합니다. 직은 어떤 자리입니다. 업은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직보다 업이 중요하다는 말은 제가 무슨 자리에 오르는 것보다 어떤 일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서울시장 출마 결심한 이유가 바로 야권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해야, 그래야 대선에서 정권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결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야권이 승리하는 게 중요하다. 동의하시죠? 그래서 저는 서울시장 선거 출마도 우리의 정권 교체를 위함이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도 바로 정권 교체를 위함입니다. 이해되시지요? 앞서 나경원 전 대표께서 말씀하셨던 이 정부를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들 3가지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뭡니까? 위선, 무능, 독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선 이제 너무 많아서 그냥 3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선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LH 직원 토지 투기 사건입니다. 본질이 뭡니까? 자기들이 가진 권한과 정보로 그냥 불로소득 떼돈 번 거 아닙니까? 직원뿐이겠습니까? 그 직원들 보고받은 상급자, 고위공직자 앞으로 하나씩 드러날 겁니다.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하늘도 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무능입니다. 이 정부가 뭐라 그랬습니까? 대통령이 나서서 집값만은 자신 있다. 예, 나중에 보니까 집값만은 올릴 자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노원구 상계동에서 삽니다. 서울의 북동쪽 끝입니다. 거기에 신혼부부 또는 처음 직장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그나마 거기가 살 수 있을 정도로 전셋값, 아파트값이 어느 정도 낮기 때문에 거기서 사는데 대부분 출퇴근에 1시간 이상씩 걸립니다. 서울의 25개 구 평균 출근 시간 통계를 봤습니다. 노원구가 제일 깁니다. 평균이 1시간 이상입니다. 저도 여의도 국회 출퇴근에 월요일 아침이면 2시간씩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값 상승률 1위가 노원구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함께 살던 젊은이 신혼부부 더 이상 서울에서 살지 못하고 전부 경기도로 지금 떠나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 짓 한 정부 무슨 정부입니까? 문재인 정부입니다. 말 그대로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정부입니다. 또 있습니다. 무능의 또 대표적인 사례. 일자리 정부 만들겠다 하고 일자리 전광판 보신 분 있어요? 일자리 전광판 어디 갔죠? 불이나 켜놨나 모르겠네. 지금 가장 피해받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서울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2019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1%였는데요. 서울이 1.9%입니다. 전국 평균보다 낮습니다. 실업률 전국 최악입니다. 작년 실업률 전국 4%인데요. 서울 4.6%, 서울의 청년 실업률 9.1%입니다. 그리고 서울은 사람이 모이는 도시가 아닙니다. 매년 10만 명씩 떠나가서 지난 10년간 100만 명 이상이 떠나갔습니다. 이제 서울은 966만 명이 사는 사람이 떠나가는 도시가 됐습니다. 서울은 더 이상 사람이 모이는 도시도 아니고 경제 수도도 아닙니다. 이런 서울을 다시 경제성장 동력 만들고 젊은이들이 돌아오게 할 후보 누굽니까? 오세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4월 7일 기호 2번 오세훈 후보를 찍어주시면 이 정부도 심판하고 정말 꺼져가는 회색빛 도시 서울 다시 밝고 활기차게 만들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그리고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안 들리지만 동의합니다. 네, 모두가 흩어지면 안 된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자, 우리 서울 다시 살리고 정권 교체 가능하게 할 후보 누굽니까? 오세훈!
여러분이 4월 7일 기호 2번 오세훈 후보 찍어주시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홍대 앞에서 또 함께 지원 유세를 하면서 드렸던 말씀인데요. 이제 이 정부가 자영업 사장님들께 형편 어려우신 분들께 재난지원금을 선거 직전에 나눠준다고 합니다. 재난지원금 꼭 받으셔야 됩니다. 재난지원금은 정부 돈이 아닙니다. 자기들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세금이 만든 돈입니다. 여러분이 낸 돈입니다. 정부가 생색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재난지원금 꼭 받으시고 투표는 기호 2번 오세훈 후보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신 안철수 공동선거대책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수! 자, 여러분,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하겠습니다. 멈춰진 서울을 미래로 나아가게 할 검증된 후보입니다. 서울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사람, 서울을 공정과 상생의 도시로 만들 사람, 그리고 첫날부터 능숙하게 서울을 위해 일할 사람,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소개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서울시장 오세훈을 외쳐주십시오. 경북 서울시장은 오세훈입니다. 오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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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별로 안 좋죠? 고맙습니다. 여러분 뒤에 지금 서서 앞에 네 분 연설을 들었는데 제가 참 행복한 놈이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연설을 들었습니다. 정말 진심을 담아서 정말 쉽지 않은 이런 단일화의 과정 속에서 아마 마음고생도 많으셨을 것 같고 정말 지금 저렇게 흔쾌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곁으로 저와 함께 다가가는 모습이 정말 쉽지만은 않은데 이렇게 함께 해주신 안철수 후보께 정말 고개 숙여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 우리 당의 보배지요 나경원 후보 저하고 정말 본선 같은 예선을 치렀습니다. 나경원 후보도 마음에 앙금도 있을 거고 또 상처도 있을 텐데 이렇게 저와 함께 나와서 여러분 만나 뵙고 있습니다. 우리 나경원 후보께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원 멋있다! 고맙습니다. 나경원 멋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쌀쌀한 날씨에 자리 뜨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 평남 국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 두 젊은이 정말로 미리 짜고 나온 거 아니죠? 이준석 위원장 어디 갔어요? 이준석 위원장이 오늘 하루 만에 찾아낸 젊은이들이 진짜 맞아요? 제가 아까 시끌시끌해서 이름을 확인하면서 제대로 확인했는지 모르겠는데 노재승 씨 그리고 양준욱 씨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벌써 가신 것 같아요. 너무 충격적이고 감동적이라 이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젊은이들 정말 든든하지요?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안 계시더라도 제 감사의 말씀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기도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겁났습니다.
아, 이 친구들 앞에서 정치 똑바로 해야 되겠다. 맞아요. 야, 이 친구들 앞에서 조심해야 되겠다. 맞아요.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오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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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우리 20대, 30대 젊은이들 무섭습니다. 그리고 저 때 20대, 30대 때하고 비교하면 정말 똑똑해요. 맞아요. 그리고 정말 세상 물정도 다 꿰뚫고 있는 것 같아서 야, 우리 때에 비하면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영광스럽게도 그 20대가 박영선 후보에 비해서 저를 한 3배 정도 지지해 준다고 하니까 그 여론조사가 아마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나왔는데 20대 60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맞아요. 정말 고맙죠, 우리 젊은이들. 그 친구들 앞에서 떳떳한 정치하겠습니다. 그 친구들한테 자랑스러운 정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그 젊은이들도 이야기를 했지만 저 젊은이들이 정말 보고 싶어하는 정치는 통합과 화합의 정치입니다. 그렇죠? 우리 정치가 정말 지긋지긋하게 분열의 정치입니다. 특히 정권을 잡고 이제 좀 베풀 수도 있고 너그러워질 수도 있고 그리고 풍요해질 수도 있는 대통령 자리에 올라간 분이 통합과 화합을 뒤로 하고 취임사에서 분명히 그렇게 약속을 또 해놓고도 계속해서 분열의 정치만으로 가고 갈라치기 정치를 하고 편을 갈라서 정치하는데 젊은 친구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으면 그 얘기를 제일 먼저 하겠습니까? 여러분, 저하고 안철수 후보 절대 그런 모습 보이지 않고 서울시 공동경영 성공시켜서 오봉산에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오세훈! 사실 엊그저께도 강동구 유세 끝나고 둘이서 맥주 한잔 같이 했습니다. 사실 요즘에 1시간 이상 시간 내서 맥주 한잔 하는 것 제 일정 쉽지 않은데요, 1시간 반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후딱 갈 정도로 서로 마음이 통하더라고요. 잘했어요. 정말 몇 달 만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왜 우리가 정치를 해야 되는지, 왜 서울시를 탈환해야 되는지, 어떻게 서울시를 경영할지를 정말 마음과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철수 대표님도 새정치 시작하셨죠? 저도 이른바 오세훈 3법으로 새정치 하려고 몸부림쳤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우리 둘이 반드시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을 새로운 통합과 화합의 모습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꼭 추구하고 싶은 그런 서울시의 모습, 대한민국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거는 공존과 상생의 대한민국, 그 심장 수도 서울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번에 첫날부터 능숙하게 서울부터 공정 상생을 맨 뒤에 넣었습니다. 상생이 공존과 상생, 그 뜻의 상생입니다. 언젠가부터 대한민국이 갈라진 것도 부족해서 서로 돕지 않습니다. 여와 야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논의해야 되는 모습, 그 모습이 진정한 정치일진데 거꾸로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분들이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힘든 분들, 어려운 분들, 절실한 분들, 그분들께 희망을 드리고 예산을 배정하고 마음을 쓰는 그런 정치 해야지. 그게 정치의 저는 졸린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세훈! 오세훈!
오세훈! 국민소득이 3만 달러 됐을 때 저는 한시름 놓아도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4만 달러, 5만 달러 가야 되지만 이제는 좀 너무 앞만 보고 달리지 말고 뒤돌아보고 뒤처진 분들도 함께 손잡아 끌어서 속도는 느리지만 함께 가는 대한방방 만들어도 이제 조금은 좀 느긋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구나. 그렇게 생각한 게 벌써 몇 년 전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공정과 상생의 계층이동 사다리를 만들고 어려운 분들의 손을 함께 잡고 느리지만 함께 가자는 그런 사회 분위기를 이야기하는 게 사치스러워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소득 격차는 더 벌어지고 집값이 올라서 자산 격차는 더 벌어져서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졌기 때문에 오히려 공존과 상생을 이야기하는 게 어색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울시에 들어가면 반드시 어려운 분들부터 먼저 챙기는 정치에서 공존과 상생의 서울시, 대한민국 수도 서울, 공존과 상생의 상징의 도시로 반드시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오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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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소득 5만 달러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전부 시리에 빠져 계시고 지금 상태로도 힘든데 무슨 발전이냐 하는 이제 희망을 상실한 그런 초점 잃은 눈빛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난 10년 동안 쉬면서 아프리카 루안다에 6개월 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 국민소득이 1인당 2,000달러가 되지 않는 나라인데요, 그 지도자가 박정희 대통령, 싱가포르의 이관유 수상을 굉장히 존경하는 군 출신 대통령입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집집마다 대통령 사진을 걸어놓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 그 어려운 나라 국민들의 눈빛을 보면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한참 뛸 때 그 눈초리가, 그 눈동자에서 광채가 납니다. 그 리더를 중심으로 해서 뛰어서 우리도 아프리카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만들 수 있다 하는 자신감이 눈동자 속에서 번쩍번쩍 광채가 납니다. 리더를 잘 만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나라 지하자원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다를 면하지 못해서 내륙에 갇힌 나라입니다. 제가 그 직전에 6개월 머물렀던 페루는 축산물 자원, 광물 자원, 지하 자원, 석유 다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 죄송하지만 그 나라 국민하고 비교해서 정말 죄송하지만 그 나라 국민 눈동자에서 볼 수 없었던 광채가 그 훨씬 못 사는 나라 국민들 눈동자에서 보일 때 제가 배운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가르쳐준다고 자문단으로 갔다가 오히려 크게 배우고 온 거죠. 여러분,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다시 대한민국 국민의 눈동자에서 미래의 희망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서울시가 그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경제수도 다시 한번 만들어내겠습니다. 오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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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정신없이 뛰어왔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국제사회로부터 갑자기 부자된, 갑자기 급성장한 그런 나라로 칭송도 받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어디 한번 두고보자. 돈은 잘 벌었는데 우리 그러잖아요. 왜 갑자기 돈 번 분들 보면 돈은 좀 번 것 같은데 하는 행동은 어떤가 하고 보자, 그런 마음이잖아요. 국제사회도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꿈꿨었습니다. 국민소득 3만 달러 됐다고 했을 때 이제는 수치보다는 가치, 성장보다는 성숙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 그래서 경제성장도 했지만 국민들 하나하나가 서로 보듬고 아끼고 사랑하는, 그래서 국제사회의 정말 모범이 되는 그런 성숙한 대한민국, 품격의 대한민국 만드는 게 제 꿈이고 그것을 이루겠다고 정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오세훈.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런 제 꿈이 점점 멀어져 갑니다. 이제 다시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해야 되는 나라로 추락하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상식과 원칙도 땅에 떨어져 가는 느낌입니다. 여러분, 제가 시장이 되면 지금 말씀드린 이런 가치들을 추구하는, 그래서 뉴욕, 런던, 파리보다도 훨씬 더 성숙한 가치의 도시, 전 세계로부터 존경받는 도시, 그래서 그런 대한민국의 심장이 되는 도시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오세훈. 고맙습니다. 제가 너무 오래 서 계시는 것 같아서 죄송해서요. 마지막으로 오늘 아까 카톡으로 받은 글이 하나 있는데요. 요거 좀 길지만 제가 좀 읽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마 현명하신 여러분들 이거 들으시면 이번 선거 반드시 이기게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 소름이 돋는 전화를 받았다. 모바일에 저장된 낯선 전화였다. 다시 걸어보니 계속 통화 중이었다. 그래서 몇 번의 숨바꼭질 끝에 통화가 됐다. 알고 보니 청주의 고등학교 동문이었다. 오랜만에 인사를 하고 용건을 묻는데 서울시장 선거가 어떨 것 같냐는 전화다. 웬 충청도 사는 인간이 서울시장 선거 얘긴가 했더니 알고 보니 민주당이었다. 대충 짐작이 갔다. 그는 청주에서 서울 사는 동문들한테 전화를 돌리고 있었다. 은근슬쩍 어떻게 지내냐며 박영선 후보를 지지하도록 독려를 해왔다. 그런 식으로 민주당은 전국의 모든 조직을 동원하고 있는 것 같다. 순간 소름이 돋았다. 서울만 하더라도 시의원 93%가 민주당이고 24개 구청장이 민주당이고 구의회는 거의 다 민주당이다. 거기에 각종 마을 만들기 협동조합, 관변단체, 주민센터 등 밑바닥 생계형 네트워크가 전부 민주당 일색이다. 그야말로 국힘이나 야당과는 비교도 할 수 없다. 거기에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돈을 뿌려댄다. 정부가 뿌려대고 서울시가 뿌려대고 구청이 뿌려댄다. 앞서 말한 생계형 네트워크 조직이 거미줄처럼 얽혀서 주민들을 투표장으로 동원할 것이다. 지금 보이는 20% 여론조사 격차는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다. 일단 여론조사 격차가 10% 미만으로 떨어지면 무조건 야당이 지는 선거라고 여겨도 무방할 것이다. 참으로 오싹하다. 오세훈, 안철수 콤비로 여론조사 컨벤션 효과 감안하면 그야말로 5% 이내 박빙우세에 불과하다. 그런데 야당은 마치 다 이긴 듯이 잔치 분위기다. 이 사람들 잔치 분위기가 초상집 분위기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나 있을까? 참 걱정이다.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됩니까? 네. 걱정 안 해도 돼요? 네. 우리 이겨야 되겠죠? 네. 그래서 새로운 세상 만들어야 되겠죠? 네. 여러분, 정말 여러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믿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믿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바꿉시다. 새로운 대한민국 만듭시다. 제가 해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믿을 수 있는 후보, 검증된 후보 오세훈 후보께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